떨어질 줄 알았는데요. 발밑이 생각보다 늦게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영란은 그날 저녁 자신이 어디까지 내려갈지 끝까지 보고 싶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간 전시회장엔 말끔한 정막이 깔렸는데요. 조용한데 시끄러운 밤이란 게 딱 이런 모양이었어요. 방금 전 수많은 시선 앞에서 영나가 무심코 내뱉어버린 한마디 "제 남자친구예요"는 겉으로는 스토커를 의식한 급한 방패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속으로는 오래 눌러둔 마음이 스스로 손잡이를 당겨 문을 박차고 나온 고백에 가까웠습니다. 지화는 잠깐 굳어섰고요. 그 굳음 안에는 놀람과 혼란 그리고 설명하기 난감한 떨림이 잔설처럼 묻어 있었는데요. 이상하게도 영나는 그 떨림에서 안도감을 먼저 주워들었어요. 누군가의 마음이 아주 살짝 흔들릴 때 나는 그 미세한 울림, 그게 분명히 들렸거든요. 둘은 집으로 돌아오며 규칙을 정했는데요. 종이에 쓰지도 않았는데 동시에 고개가 끄덕여져서 약속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감정을 섞지 않기, 가족 앞에서는 선을 지키기, 위험 신호가 오면 숨기지 말고 즉시 서로에게 알리기. 말은 이렇게 담백했는데요. 약속은 첫날 밤부터 위태로워졌습니다. 영나의 작업실 창문 틈새를 점검하던 지환이 붉은 리본 조각 하나를 우연히 발견했거든요. 누군가 일부러 남기고 간 표시처럼 매듭이 비뚤게 묶여 있었어요. 지환은 그 조각을 주머니에 쑥 넣어버렸습니다. 겉으로는 영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이유였지만 솔직히 말하면 내가 지킨다는 과한 책임감과 자신만이 할 수 있다는 자존심이 먼저 고개를 들었더라고요. 마음이 누군가를 향해 기울기 시작하면 이성보다 보호 본능이 늘 먼저 달려나가죠. 며칠 뒤 가족 식사 자리에 지환이 동행했는데요. 기류는 시작부터 차가웠습니다. 엄마는 아는 사람하고 오래 엮이면 결국 불편해진다고 잘라 말했고, 아빠는 임시 기사가 오래 붙어 있으면 집안 체면에 말이 난다고 걱정을 더했어요. 지환은 기사로 온 게 아니고 성재의 부탁으로 임시로 돕고 있다고 차분히 설명했는데도 엄마는 끝내 이 기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을 규정하는 단어 하나가 이렇게 매정할 수 있다는 걸 그날 저녁 모두가 배웠는데요. 그 호칭이 공기 중에 가시처럼 떠다니며 지환의 마음을 거칠게 긁고 지나갔어요. 영나는 당장이라도 그만하세요. 친구예요라고 막아서고 싶었지만 가족의 시선과 그 뒤의 파장을 떠올리니 입술이 굳어버렸습니다. 침묵은 가끔 타인을 위하는 척하면서 결국 자신을 보호하는 선택이 되더라고요. 지환은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자신이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주 또렷하게 느꼈어요.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눅눅한 담요처럼 무거웠고요. 영나는 교통체증을 농담으로 덮어보려 했는데 지환의 짧은 대답은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말은 가볍게 흘렀지만 속내는 분명했어요. 나는 내 속도를 매일 맞추는데 너는 내 속도를 가족 앞에서 단 한 번도 붙잡아주지 않았어. 그 문장이 입 밖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표정과 숨 사이에서 선명히 들렸습니다. 그날 밤 지환은 창고 불빛 아래 혼자 붉은 리본 조각을 꺼내보고 자신이 그걸 왜 숨겼는지 찬찬히 되짚었어요.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의지보다 내가 해야 한다는 욕심이 더 컸다는 걸 인정하게 됐고 휴대전화 메모장에 짧게 적어두었습니다. 숨기지 말 것. 다음에는 영나에게 먼저 말할 것. 그리고 며칠 뒤 정말로 영나에게 털어놓았어요. 영나는 눈물이 살짝 고인 눈으로 지환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답했는데요. 이제는 혼자 두려워하지 않겠다고요. 그 한마디가 두 사람 사이의 균열을 잠시 봉합해줬지만 동시에 이 관계가 더는 가짜로 남아있을 수 없다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가짜는 진짜처럼 숨쉬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더 이상 가짜가 아니게 되니까요. 그런데 가족의 반응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예의 바른 표정으로 봉투 하나를 내밀며 수고비라고 했고 전문 기사를 들릴 예정이니 여기까지 하자고 덧붙였어요. 지환은 단호히 거절했는데요. 그 단호함 뒤에 깊은 상처가 낙인처럼 남았습니다. 자존심은 지켰지만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이 뼈아팠어요. 영나는 그 자리에서 엄마에게 반발하지 못한 자신에게 화가 났고 방에 들어와서야 혼자 눈물을 삼켰습니다. 사랑이 유효해지려면 먼저 가족의 승인을 통과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 영나는 처음으로 사랑과 효도 사이에서 같은 문장을 두 번 읽는 기분이 들었어요. 어느 쪽을 골라도 누군가는 다칠 것 같았거든요. 전시회 마지막 날 폭풍우 예보가 들어맞으면서 전력이 끊기고 POS가 멈춰 섰고
예약 명단이 열리지 않아 손님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지환이 앞장서서 현장 접수를 수기로 받자고 했고 성재가 묵묵히 줄을 다시 세우며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영란은 안내문을 써붙이며 연신 사과했는데요. 누군가 그래도 여긴 이상하게 따뜻하네요라고 말하는 순간 영란은 울컥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우비를 쓴 스토커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다가오는 게 느껴졌거든요. 공기는 단숨에 얼어붙었고 영란은 등줄기가 식는 걸 느끼며 굳었습니다. 지환은 본능적으로 앞으로 나가 몸으로 막아섰고 짧은 실랑이 끝에 손등이 베었어요. 피가 번지는 걸 보자마자 영나에게서는 두려움보다 분노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은 분명했어요. 그만해요. 다시 오면 끝까지 갈 거예요. 경찰이 출동해 가까스로 위기가 정리된 뒤 영란은 확신했답니다. 지환이 앞에서 버티는 건 자존심이 아니라 진심 때문이었구나 하고요. 진심은 설명보다 몸이 먼저 증명하는 종류잖아요. 그날 밤 영란은 가짜라 하던 관계가 이미 진짜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조심스레 고백했습니다. 지환도 같은 마음을 인정했어요. 다만 지환은 가족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굽히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고 둘은 다시 벽에 부딪혔습니다. 사랑은 분명해졌는데 그 사랑을 둘러싼 현실은 더 견고해졌거든요. 도망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만으로 벽이 사라지진 않죠. 그러니 다음 단계가 필요했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가족회의였습니다. 회의는 생각보다 빨리 열렸습니다. 엄마의 반대는 여전히 단단했고 아빠는 의외로 현실적인 조건을 내놨어요. 3달을 주겠다. 그동안 스토커 문제를 완전히 정리하고 지환이 독립적인 수입 구조를 증명하고 영나의 작업과 안전을 동시에 보장해라. 그리고 서로에게 숨기지 않겠다는 약속을 실제로 지켜라. 조건은 타협이 아니라 계획처럼 들렸고요. 영나와 지환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재는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며 미묘한 안도감을 내비쳤는데요. 어떤 마음들은 말보다 뒷모습이 더 솔직하잖아요. 그 다음 한 달은 숨이 좀 찼습니다. 밤비라고 이름 붙인 디저트를 밤에만 한정 판매하던 걸 온라인으로 확장해보기로 했고요. 포장 라벨을 만들고 택배 견적을 받고 주문 시스템을 간단히 세팅했어요. 오전엔 지환이 반죽을 하고 오후엔 영나가 포장과 라벨링을 맡았고 저녁엔 댓글과 문의를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실수도 곧장 드러났어요. 첫 대량 주문에서 포장 실수가 터졌고 반품이 가스마리처럼 몰려왔거든요. 예전에 지환이라면 잠수부터 탔을지도 모르는데요. 이번에는 바로 사과 메일 초안을 쓰고 영나에게 교환 택배 접수를 부탁했습니다. 나부터 잘못했다 할게 그러면 상대도 숨을 고르더라고. 영나는 제 담당 실수도 있었어요. 같이 책임져요 하고 바로 응했고요. 책임이라는 단어가 둘 사이에서 같은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하자 그 방향이 곧 버팀목이 되더라고요. 2달째 접어들 즈음 스토커 사건이 본 조사 단계로 들어가면서 작은 반전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영나가 처음 위협받던 날 익명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그 시간과 위치가 지환의 야간 배달 코스와 기가 막히게 겹쳤다는 확인이 나온 겁니다. 영나는 조심스럽게 물었고 지환은 담담히 답했어요. 우연일 거예요. 누구라도 했을 신고였을 거고요. 그날의 우연이 지금의 이유가 되면 그건 또 다른 불공평이니까요. 스스로를 미화하지 않는 그 태도가 오히려 지환의 진심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과장된 낭만 대신 절제를 고르는 사람, 그 절제는 책임을 전제로 한다는 걸 영나가 또렷하게 배웠거든요. 한편 성재는 끝끝내 쿨한 사람처럼 행동했지만 누구보다 많은 걸 보고 있었습니다. 줄이 꼬이면 먼저 풀어주고 여론이 흔들리면 공식 계정의 일정과 준비 과정을 정직하게 기록하자고 제안했고요. 개인사는 선을 긋자는 원칙도 세워줬어요. 재미없다고 할 사람도 있겠지만 적어도 스스로에게 부끄럽지는 않더라고요. 원칙이라는 건 피곤하지만 오래가는 장치라서 끝내는 살려주는 쪽으로 작동하잖아요. 3달째 마지막 주 엄마가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엔 말끝이 조금 둥그러졌어요. 늦더라도 약속은 지켜. 아빠는 한 장짜리 보고서를 요구했는데요. 비용과 수익, 실패와 수정, 역할 분담을 각 3줄씩만 써오라는 거였어요. 영나와 지환은 밤늦게까지 함께 손글씨를 맞춰 적었고 아빠는 오래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고서란 게 결국 버티겠다는 뜻이 있어야 살아.
그리고 아주 조그맣게 덧붙였어요. 버텨봐라. 그 말이 이상하게 벽이 아니라 다리처럼 들렸습니다. 바로 그 주 두 번째 리본이 등장했는데요. 이번엔 빨강이 아니라 옅은 베이지였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오래 남는 색이었어요. 영나가 먼저 집어들고 고개를 저었죠. 이번엔 숨기지 말아요. 우리 약속했잖아요. 지화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고요. 응, 이번엔 같이 본다라고 조용히 답했어요. 두 사람은 신고 접수 전에 서로에게 먼저 알리는 절차부터 만들었습니다. 어떤 불안은 절차를 만들면 줄어드는 법이니까요. 온라인 주문은 서서히 자리를 잡았고 밤비 옆에 새벽이라는 메뉴가 올라왔어요. 라벨엔 영나가 쓴 문장이 붙었습니다. 밤을 건너면 새벽이 오고요. 계급을 건너면 우리가 오더라고요. 누군가가 묻더라고요. 이 문장 누가 썼어요? 영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둘이 같이요. 요즘 저희 방식이 같이 하는 거라서요. 과장이 빠진 대답은 오래 가더라고요. 과장은 대개 초반에 박수 소리를 크게 만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장 먼저 허물어지니까요. 이쯤에서 성재의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성재는 어느 저녁 영업 마감 무렵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손님으로 더 자주 올게. 친구로도 남을 거고. 말은 짧았지만 표정은 단단했어요. 오래 걸린 마음이 억울하지 않게 스스로 자리를 정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뒷모습이 둘에게도 힘이 되더라고요. 영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필요하면 제가 먼저 연락할게요라고 솔직하게 덧붙였어요.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식에는 늘 미안함과 고마움이 같이 들어있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인정하면 엉킨 매듭이 생각보다 빠르게 풀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관문처럼 남은 게 하나 있었는데요. 엄마의 진심이었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체면과 안전을 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부엌 식탁 위에 놓인 지환의 사과 메일을 인쇄해 읽고 있더라고요. 맞춤법이 몇 군데 어색했고 말줄임표가 조금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정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교환 절차와 보상을 약속한 그 문서가 엄마의 시선을 오래 붙잡았어요. 엄마는 말끝을 길게 빼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누구나 해. 근데 저건 하려고 쓴 말이네. 그날 이후 엄마의 표정이 아주 조금 누그러졌는데요. 사람 마음은 그렇게 아주 작은 구체에서부터 바뀌더라고요. 3달이 정확히 지났을 때 아빠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고 엄마는 조용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영나와 지화는 서로를 한번 보고 고개를 끄덕였고요. 숨기지 않겠다는 약속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아빠는 이제부터는 우리도 지켜볼게. 대신 늦더라도 약속은 지켜라고 했고 엄마는 상처나면 자국 남아. 그러니까 서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덧붙였어요. 허락이란 말을 꺼내진 않았지만 충분히 들리는 허락이었고요. 그 순간 영나는 알았어요. 벽이 사라진 게 아니라 문이 생겼다고요. 문이 생기면 눌러서 여는 법부터 익히면 되거든요. 봄비가 내리던 어느 저녁 영나는 얇은 리본을 꺼내 지환의 손목에 묶었습니다. 그 색은 눈에 띄지 않지만 오래 남는 베이지였는데요. 영나가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제가 먼저 묶을게요. 지환은 같은 속도로 웃었고요. 내일은 내가 풀게. 농담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함께 내일을 열겠다는 다짐이었어요. 벨트맨이라고 부르던 별명도 그날 이후 조금 다른 뜻을 띠게 됐습니다. 누군가의 안전벨트가 되어주는 일은 위험 앞에 서는 용기만이 아니라 괜히 서두르지 않고 필요한 말을 제때 꺼내는 꾸준함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모든 게 해피엔딩으로 매끄럽게 흐른 건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갑자기 몰리는 날 여전히 조명은 이유 없이 깜빡였고요. 누군가는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둘이 원래 그렇게 친했냐고 물었습니다. 둘은 웃으며 네, 원래요. 근데 요즘은 조금 더요라고 답했는데요. 그 웃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사람들도 금방 알아채더라고요. 진심은 설명보다 표정이 먼저 알리니까요. 가끔은 이 기사님이라는 낡은 호칭이 농담처럼 들려와도 영나는 바로잡을 말을 잊지 않았어요. 지화는 기사 아니에요. 우리 팀이에요. 그 짧은 문장이 이제는 아무 데서나 흔들리지 않는 새로운 기준이 되었답니다. 밤이 깊어 문을 닫고 돌아서는 길에 지환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말한 적이 있었어요. 나는 이제 도망 안 가. 그 말이 누구에게 향한 선언인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겠더라고요.
영란은 문고리를 잡은 채 대답했어요. 저는 기다리는 거 잘하니까요. 근데 굳이 올해는 안 기다리게 해주세요. 둘은 같이 웃었고 웃음 사이로 커피 향이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작은 성공이 내일을 보장해주진 않지만 함께 세운 약속은 내일을 기대해도 된다고 말해주니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첫 문장으로 돌아가 봐도 되겠네요. 낭떠러지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늦게 꺼지는 발밑. 그래서 끝까지 보고 싶어진 마음. 그 마음의 정체는 아마도 이런 거였어요. 계급과 체면 같은 이름표가 사람을 묶는 동안에도 약속과 책임 같은 단어가 사람을 다시 이어준다는 믿음. 영나와 지화는 그 믿음을 삶의 속도로 증명해보기로 했거든요. 숨기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멈추지 않겠다고요. 그래서 다음 전시 포스터 아래 붙을 새 라벨 문장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밤을 건너면 새벽이 오고요. 같이 가면 멀리 간다더라고요. 누군가는 여전히 그래도 계급은 있지 않냐고 묻겠지만 영나와 지화는 안다고 했어요. 계급은 호칭으로 만들어지고 진심은 습관으로 만들어진다고요. 그리고 습관이 된 진심 앞에서 낡은 호칭은 오래 버티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둘은 여전히 바쁘게, 그러나 훨씬 덜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겹쳐나가고 있었습니다. 낮엔 밤비와 새벽을 굽고 포장하고 보내면서 밤엔 서로의 속도를 확인하는 짧은 대화를 잊지 않았고요. 성재는 가끔 들러 포스터를 붙여주면서 둘 다 너무 달달하진 말라고 농담을 했는데 농담 끝에는 늘 진심이 붙어 있었어요. 엄마는 여전히 날카로운 구석을 남겨두었지만 늦더라도 약속은 지켜라는 말로 기준을 분명히 했고 아빠는 보고서는 결국 버틴다는 소리라며 실용적인 지지 방식을 선택했죠. 세 사람의 다름이 이제는 한 방향으로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답니다. 물론 가끔은 두려움이 다시 찾아옵니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길게 들이오는 밤이면 영나는 소파에 앉아 창틀을 한 번 더 바라보게 되고 지화는 문단속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돼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둘은 예전의 리본 조각을 떠올립니다. 빨강으로 남긴 위협, 베이지로 바꾼 약속. 하나는 혼자 숨겼고 다른 하나는 같이 봤다는 사실이 두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거든요. 약속은 그렇게 구체에서 자라고 구체는 결국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습관은 사랑을 오래 견디게 하더라고요. 끝으로 영란은 가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날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거짓말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진실하냐고요? 답은 의외로 간단했어요.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면 거짓은 더 오래 버티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벗겨지더라고요. 남는 건 함께 책임지겠다는 의지, 숨기지 않겠다는 약속, 서두르지 않되 멈추지 않겠다는 결심 같은 것들이고요. 지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오늘도 같은 속도로 문을 닫고 같은 속도로 불을 끄고 같은 속도로 내일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여전히 묻겠죠. 정말 괜찮겠어? 그럴 때마다 둘은 똑같이 대답하곤 합니다. 네, 갇히면 괜찮아요. 그리고 그 대답이야말로 지금까지 이 둘이 버텨낸 가장 긴 문장처럼 느껴졌습니다.